안녕하세요 신도 여러분, 와인 여신입니다. 이달 초 가장 핫했던 이벤트라고 하면 키아프 프리즈가 있죠. 키아프 VIP 라운지에서 때상저 아티스트 컬렉션 13종이 공개되면서 정말 화제가 됐어요. 저도 초대를 받아서 다녀왔는데,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가신 분들보다 못 가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예요? 와인계 레어템 섭외 전문가 와인 여신이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보여드리려고 특별히 아티스트 컬렉션을 전체 다 빌려왔습니다. 이거 진짜 귀한 거 아시죠, 여러분? 국내에 딱 3세트가 들어왔고, 키아프 기간 동안 VIP 라운지에서 판매를 했었는데, 이게 한 세트에 거의 1,400만 원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아티스트 컬렉션을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 때땅저라는 하우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을까요? 때땅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볼게요. 때땅저의 역사부터 볼까요? 때땅저 역시 가문 패밀리 이름이에요. 때땅저는 1870년대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과 프랑크푸르트 조약 이후에 프랑스 시민권을 유지하기 위해 로렌에서 파리 지역으로 이주한 와인 상인 가족이었습니다. 1932년 피에르 때땅저는 포레스토 푸노의 와인하우스에서 마르케테리 성을 매입했습니다. 이 성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샤토의 포도밭에는 18세기부터 샤르도네와 피노누어가 심어져 있었다고 해요. 원래 이 성의 주인이었던 자크 프루노는 1734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샴페인 시장에 뛰어든 세 번째 주자로 이후에 때땅저 하우스의 기본이 되는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와이너리를 샴페인의 백작이자 나바레 왕국의 왕 테오발드 4세가 살던 큰 저택으로 옮기게 됩니다. 중세시대 14군 원정에서 돌아올 때 키프로스에서 샤르도네 포도를 가져온 사람이 바로 그였다라는 오랜 전설이 있는데요. 사실 확인은 좀 힘들겠죠. 하지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때땅저는 샤도네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우스임은 분명합니다. 비교적 최근으로 넘어와 보면 1945년부터 1960년까지 피에르의 셋째 아들인 프랑스와가 운영하면서 13세기에 지어진 생리케드 수도원에 때땅저의 셀러를 지었는데요. 이 셀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래요. 그래서 랭스를 여행하면 꼭 방문해야 하는 곳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역사가 좀 느껴지시나요? 프랑스와가 사망한 후엔 그의 동생이 클로드가 사업을 물려받아 1960년부터 2005년까지 이끌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때땅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희가 아는 샴페인 하우스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2005년 스타우드에 매각됐던 때땅저 하우스를 피에르 엠마뉴엘 때땅저가 다시 매입해서 패밀리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제품을 좀 볼까요? 때땅저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앤티 샴페인 리저브 브리로 접하게 되실 거예요. 저도 정말 많이 마신 샴페인이에요. 지금도 마시고 있는데, 이 샴페인은 샤르도네 40%에 피노누아, 피노미니에가 블렌딩되어 있고요. 35개의 각기 다른 크리의 포도밭에서 생산된 포도를 블렌딩했고, 최소 3년 이상의 셀러 숙성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유명한 샴페인이라 사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이 때땅저 2번 이 레이블이 한번 변화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은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레이블이 바뀌면 다른 건가? 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엔 레이블 좀 예쁘게 바뀐 것 같아요. 다음은 프레스티즈 로제 브리입니다. 로제 이거 보기만 해도 기분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지지 않아요? 이 로제는 좋은 산지에서 생산한 피노누아로 만든 레드 와인이 15%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저도 이거를 비교적 최근, 그러니까 그때 키아프 때 라운지에서 마셨는데 아주 크리미한 버블에 베리향이 아주 상쾌하게 스쳐서 기분 좋게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제가 땡기는 날이라고 하면 괜찮은 초이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뻐요. 전 병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샴페인 편에 소개한 적이 있는 녹턴 시티 화이트예요. 얘는 색이에요. 여기 써있죠? SEC. 색인데 샴페인의 당도는 법률로 정해져 있잖아요. 샴페인의 당도의 단계가 궁금하시다 하면 제가 여기 샴페인 편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색은 당미가 있는 샴페인인데요. 이거 모르고 그냥 병이 예뻐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이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표현한 이 샴페인, 달콤한 샴페인이 궁금하시다 그럼 고민 없이 바로 얘 집으시면 됩니다. 얘는 루미너스예요. 이 루미너스 라인들 파티 때 진짜 너무 스페셜하잖아요. 이 시티 라이트랑 이 루미너스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제가 스페셜 패키지라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출시한 보틀이래요. 안타깝게도 이제 생산을 더 이상 안 한다고 하니까 혹시 바틀샵에 갔는데 얘가 딱 보인다. 그럼 정말 마지막 찬스예요. 다음은 레펄리드라 마케트리입니다. 이거 레이블만 보고 로젠 줄 아시는 분들도 봤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때땅저 샴페인하우스의 시초 샤또드라 마케트리에 대한 오마주를 펴는 샴페인인데요. 샤또드라 마케트리의 싱글 바인야드인 레폴리 밭에서 생산된 포도로만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이 레폴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졌다고 해요. 현대적인 의미로는 경사가 매우 가파른 곳, 미친, 광기 어린이란 뜻인데 레폴리의 포도밭은 매우 비탈진 곳에 위치해 있어서 포도 재배에 어려움이 많은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절제되지만 우아하고 편안하며 세련된 인테리어를 가진 시골의 여름 별장을 뜻하는 18세기 용어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귀족과 부르주아 계급이 때때로 이 샤또드라 마케트리에서 문학살롱 혹은 사교 연회를 가졌었다고 해요. 5년 이상의 셀러 숙성을 거친 후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5년 이상의 숙성을 거친 다른 샴페인이 또 있습니다. 푸얼리드 그랑크리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그랑크리 밭에서 생산된 포도만을 사용한 풀바디 샴페인이라고 해요. 얘는 샤르도네와 피노누아를 50-50 사용했네요. 앞에 두 제품이 5년 이상의 숙성을 거친 논빈티지 샴페인이라면 똑같이 5년 이상의 숙성을 거친 빈티지 샴페인도 출시를 합니다. 빈티지 샴페인도 똑같이 샤르도네 50%, 피노누아 50%를 사용했고요. 단지 얘는 빈티지니까 작황이 특별히 좋았던 해에만 샤르도네는 꾸드레 블랑 지역, 피노누아는 몽따뉴드 랭스 지역의 그랑크리 밭의 포도만을 사용해서 만듭니다. 당연히 더 비싸겠죠. 저는 때땡도 빈티지 좋아해요. 잘 만든 빈티지 샴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샴페인, 때땅저의 플래그십 샴페인 꽁트 드 쌍파뉴 블랑 드 블랑 브입니다. 제가 때땅저는 샤르도네의 진심이라고 했잖아요. 플래그십을 블랑 드 블랑으로 만들어요. 당연히 작황이 아주 좋았던 해에만 코트 드 블랑의 5개 그랑크리 밭에서 생산된 샤르도네로 만들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잖아요. 13세기에 지었던 그 백악질의 생리케즈 셀러에서 12년 동안 숙성을 하고 출시합니다. 당연히 소량 생산하고 비싸요. 참 맛있는데 이 모양 자체가 조금 셀러링하기 안 좋다는 게 유일한 단점인 것 같아요. 얘는 제가 잠시 후에 이 일산 빈티지를 시음을 할 건데 제가 오늘 되게 다양한 빈티지의 꽁트를 가져왔어요. 왜냐면 얘도 라벨에 변천사가 있거든요.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86 빈티지가 이런 모양이었고 그 다음이 90년대 빈티지 그리고 95년도 빈티지는 이런 모양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디자인은 이런 모양이에요. 점점 좀 모던해져 가는 느낌은 있지만 이 클래식한 병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시음해보도록 할게요. 신나네요. 자, 때땅저에서 가장 비싼 샴페인 꽁트 드 쌍파뉴 로제프리입니다. 무려 4세대를 이어오고 있는 때땅저지만 이 꽁트 드 쌍파뉴 로제는 1966 빈티지를 72년에 첫 출시를 했으니 비교적 늦게 출시가 된 편이라고 볼 수 있죠. 피노누아는 부지, 샤르도네는 코트 드 블랑의 100% 그랑크리 포도만을 엄선해서 사용을 하고 블랑과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생리케즈 셀러에서 8에서 10년간 숙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얘를 안 마셔봤더라고요. 근데 뭐 안 마셔봐도 맛있겠죠. 이거 영상 보고 있는 제 지인분들 이거 마실 때 저를 꼭 한번 불러주세요. 너무 궁금하니까. 자,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의 주인공 아티스트 컬렉션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종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빈티지는 1978 빈티지입니다.
헝가리계 프랑스의 작가인 비크르 바사렐리가 떼땅 더 아티스트 컬렉션의 첫 번째 작가로 선정이 됐는데요. 키네틱 아트를 대표하는 바사렐리는 베가 시리즈와 같이 기하학적인 모양을 이용해 만든 완벽한 키네틱 아트를 보여주었어요. 어때요? 이거 좀 멋있죠? 두 번째는 1981 빈티지입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미국계 화가인 아르망과 함께 했는데요. 축적물, 폭발물 시리즈로 유명하며 이를 통해 미적 구성, 조각, 디자인 및 회화까지 다양한 작품을 보여주고 있는데 떼땅저 아티스트 컬렉션을 위해 제작된 병은 이 검은색 배경에 금빛 바이올린들이 얽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아르망스러워요. 또한 샴페인은 음악에 대한 가장 진심 어린 찬사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1982 빈티지는 프랑스의 예술가인 앙드레 마송의 작품입니다. 그는 화가, 판화가, 일러스트레이터, 무대 디자이너였으면서 1920년대 초현실주의에 매료돼서 자연스럽게 큐비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해요. 병의 중앙에 금색 덫을 넣어서 쌍파뉴 지역의 뜨거운 햇살을 표현했고 아랫부분에는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을 상징하는 컬러를 이용해서 햇살을 향해 손을 뻗는 역동적인 두 인물을 그려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떼땅저 컬렉션에 기여한 지 불과 몇 달 후인 1987년 10월에 파리에서 사망했다고 하니까 마지막 작품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1983 빈티지는 포르투갈의 추상 화가인 비에이라 다 실바가 디자인을 했는데요. 이 작가는 선과 색상의 강렬한 리듬감으로 공간을 창조하는 예술 세계를 선보였는데 주로 스테인드 글라스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떼땅저 아티스트 컬렉션은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뒤에 샴페인이 놓여있는 형상으로 스테인드 글라스에 각각의 빛깔을 마치 샴페인의 기포가 올라가는 듯한 리듬감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1985 빈티지는 미국의 팝 아티스트였던 로이 리히텐슈테인의 작품입니다. 그는 1960년대 앤디 워홀, 제스퍼 존스 등과 함께 미국의 팝아트 운동을 주요 예술가 중 한 명이었는데요. 주로 만화나 일상적인 미디어에서 영감을 받은 리히텐슈타인은 떼땅저에서도 자신의 예술 세계를 그대로 반영했죠. 특히 방고의 옐로, 왕실의 블루, 그리고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을 사용했고 포도나무까지 뻗어있는 수염을 통해서 샴페인이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을 말해두고 싶었다고 하네요. 1986 빈티지는 독일에서 출생한 프랑스의 추상화가인 앙스 아르통의 작품입니다. 다이내믹한 선의 움직임과 리드미컬한 구성이 두드러지는 작품으로 서정적 추상의 거장이 되는 그는 이 긁어낸 작업, 큰 파도, 토네이드 등을 표현하며 에너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는데요. 이 떼땅저의 아티스트 컬렉션의 디자인은 병 자체의 선을 완벽하게 사용하면서 높이 치고 올라가는 선을 색상으로 강조해 터져 나올 듯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샴페인의 힘과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기포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1988 빈티지의 주인공은 일본이 예술가인 푸시미츠 이마이입니다. 1952년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혼란 속에 홀로 파리로 건너가서 미셸 따피에르를 필두로 한 아트 앵포르멜의 운동에 참여하면서 이름을 알렸는데요. 이마이는 떼땅저에 일본 화가들이 매우 좋아하는 주제인 꽃과 잎이라는 주제를 사용을 했어요. 특히 일본 황실의 상징이자 대관식에 사용되는 국화를 사용해서 샴페인의 제왕인 떼땅저에 대한 헌사를 바치고 블러드 오렌지 색상을 태양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1990년 빈티지는요. 포르네유라는 예명으로 더 유명한 포르네유 기욤 반 베벌루의 작품입니다. 벨기에 출신의 네덜란드 예술가로 자유와 정신을 상징하는 새와 고양이를 주로 그렸는데 떼땅저 아티스트 컬렉션에는 포도나무 잎을 상징하는 녹색 배경에 새 장을 벗어나 자유와 기쁨을 맛보는 새를 그려넣었다고 해요. 마치 병을 벗어나 터져 나오는 샴페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992B는 칠레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중 한 명이죠. 로베르토 마타가 디자인을 했는데요. 20세기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추상표현주의와 초현실주의 미술의 선구적인 인물로 특히 세계대전이라는 정치적인 불안 상황이 그의 예술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떼땅자 아티스트 컬렉션의 디자인에도 1차 세계대전 후 전쟁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사용했던 양귀비꽃을 황토색 배경에 그려 넣었는데요. 양귀비꽃은 향수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샴페인의 지속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초현실주의자들의 자동 필기 기법이 연상되는 표시가 디자인 전반에 걸쳐져 있습니다. 1998 빈티지는 중국계 프랑스 화가인 자오 우키의 작품으로, 그는 유서 깊은 송나라 가문의 후손이래요. 베이징에서 태어나서 1948년 프랑스로 이주를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위대한 서양학자들을 만나면서 중국 미술과 유럽 미술을 아우르는 예술 세계를 추구했는데요. 떼땅저 아티스트 컬렉션의 디자인은 그의 특징적인 추상화 스타일로 정글과 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해독할 수 없는 그림, 그러나 어두운 심연, 해저, 초현실적인 동굴과 하늘을 고요하면서도 격정적으로 표현해 완전한 신체적 자유와 무중력의 느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2000년 빈티지입니다. 미국의 화가이자 그래픽 아티스트인 로버트 라우션버그는 1964년 39살인 나이로 제32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는 화이트 페인팅에 금속, 천, 종이 등을 배치해서 보다 강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주는 스타일로 떼땅드 아티스트 컬렉션의 디자인에는 새벽을 알리는 의미의 숲탁을 교회 탑 위에 배치해서 샴페인의 축하의 의미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2002 빈티지는 아마드 소우라는 아프리카 세네갈 출신의 화가의 작품인데요. 그는 아프리카에서 주변 환경의 영감을 받고 그에게 있어 우주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광대한 우주를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위치를 묘사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떼땅저 아티스트 컬렉션에 적용한 우주는 아프리카를 표현했는데요. 별이 가득한 아프리카의 하늘은 하늘 향해 올라가는 샴페인의 기포를 상징한다고 해요. 마지막이네요. 2008 빈티지입니다. 2008년에 떼땅저는 처음으로 화가가 아닌 사진작가 세바스티앙 살가두의 작품을 선택했습니다. 살가두는 전 세계 120개국 이상을 여행하면서 인간, 동물, 지구에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고 강렬한 작품을 만들어 왔는데, 떼땅저 아티스트 컬렉션 2008의 디자인은 그가 2013년 출간한 작품 중 기원에 수록된 작품 중에서 선택을 했다고 해요. 이 강렬한 흑백 사진은 나미비아 다마랄란드의 바라브 강 계곡에서 물을 마시는 표범이라고 합니다. 이 표범을 통해 정직과 진실이라는 의미를 담아냈다고 해요. 어떠셨어요? 갤러리를 한 바퀴 돈 느낌이 좀 나시나요? 굉장히 다양한 국가의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아프리카와 네덜란드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와인의 생산국이기도 하잖아요. 역시 와인과 예술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바쁘네요. 꽁떼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 떼땅저의 플래그십 샴페인이고 블랑 드 블랑이고 숙성 기한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는 샴페인이잖아요.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 게 일산 빈티지니까 11년 정도가 됐네요. 그렇기 때문에 노즈에서는 약간 숙성된 미숙성을 가져간 샴페인들의 노즈가 나는 것 같아요. 약간 브리오시 향도 굉장히 강하게 나고 토스트, 아몬드 이런 향들이 꽤 나거든요.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포의 느낌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블랑 드 블랑이 누아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맛에서는 타격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강도가 그렇게 센 편은 아닌데, 이 기포 자체가 굉장히 입안을 기분 좋게 터치해주는 그런 느낌이 나는 샴페인이네요. 샴페인을 많이 마시지만 샴페인에서 기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이런 우아한 뉘앙스를 가진 샴페인에서의 이 차글차글차글한 기포감은 정말 이 샴페인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이 영상을 보고 뭐 그렇게 댓글 다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잔을 아니고 다른 잔을 쓰면 더 맛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저는 좋은 샴페인은 어떻게 마셔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얘는 사실 이 되게 여리여리하고 이 섬세한 느낌을 더 살리기 위해서라면 저는 원래 항상 이렇게
샴페인이나 와인을 음식과 함께 즐기는 편인데 제가 지금 공복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되게 뭐 치즈나 간단한 스낵과 함께 이 샴페인의 맛을 오롯이 느끼고 싶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이 약간 저는 사실 13빈이 11년이 됐다곤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영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적당히 그 약간 화사한 과실의 향이랑 약간 뭐 꽃 같은 노즈도 좀 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숙성된 그런 아몬드나 구수한 향도 나면서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혀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지금 13BTC 사셔서 드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샴페인 하우스에서 굉장히 충분한 숙성 기간을 가지고 나온 샴페인이니까 물론 저도 08 빈티지는 조금 더 묵히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당장 드셔도 굉장히 좋은 샴페인이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끝단저 편은 어떠셨어요? 제가 오늘 정말 너무 많은 정신없이 많은 보트를 보여드렸는데 너무 많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저의 욕심이 방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어쩌겠어요. 이 귀한 것들을 다 보여드려야지. 오늘은 저랑 아티스트 컬렉션도 보셨고 떼땅저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샴페인도 다 보셨는데요. 이게 쌍파니에 정말 다양한 샴페인 하우스들이 있지만 이렇게 좀 떼땅저는 조금 더 예술적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샴페인 하우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촬영하면서 계속 이 리저브리 마시고 방금 꽁피를 마셨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밸런스가 좋게 참 잘 만드는 하우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촬영 이제 접고 오늘 너무 힘들었으니까 천천히 꽁티를 마시면서 남은 시간을 즐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집에 떼땅저 한 병 있으시다면 꺼내서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